저는 사과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사과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것 같은 찝찝함에 사과를 먹을 땐 껍질을 꼭 깎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과 껍질을 벗겨 먹으면 영양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먹으나 마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1일 1사과 하셨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평생 병원 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과는 몸에도 좋고 달콤하고 상큼한 맛도 좋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도 사랑받는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끊이질 않는 사과의 진실. 여러분이 지금껏 먹어왔던 사과가 우리 몸을 망치는 사과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효능과 함께 사과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사과 씨 먹어도 될까요? 사과에 중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장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과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 자체는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장내에 있는 효소와 함께 반응하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독성 물질은 시안화물인데요. 우리가 청산가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죠. 아미그달린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면 경련이나 호흡곤란 또는 의식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과씨 몇 개 정도를 삼킬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양의 사과씨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사과씨를 씹어 먹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사과를 먹을 때는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매실과 은행, 복숭아와 살구나 앵두 같은 과일 씨앗에도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시안배 당체가 함유돼 있으니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량 섭취 시 복통이나 구토 또는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과량 섭취 시 중추신경계 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주세요. 체크포인트 2. 갈변된 사과 먹으면 치매 걸리나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혹시 먹다가 남은 사과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사과를 깎은 뒤에 놔두면 겉면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갈색으로 변한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이기 때문이죠.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 얻게 되는 산소와 달리 불안정한 산소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동맥경화나 당뇨, 암, 뇌졸중, 심근경색과 파킨슨병 그리고 아토피 같은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세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DNA 유전자를 손상시킨다는 점인데요.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켜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죽인다고 하네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사과에 이러한 독성 물질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를 자르는 순간부터 사과는 산화 반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변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정한 크기의 사과를 구입해 한 번에 먹거나 사과를 깎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른 후 보관해야 한다면 과일을 묽은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가두세요. 갈변하는 과일을 묽은 소금물에 담그면 염소이온에 의하여 갈변이 쉽게 억제되고 설탕물에 담그면 과일의 표면을 덮어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주어 갈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식초나 레몬수에 담가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크포인트 셋. 사과를 코팅해서 판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과를 고를 때 유독 반짝거리고 매끈한 사과에 눈이 가시나요? 특히나 겉면이 더 빨갛게 예뻐 보이는 사과가 있는데요. 사과를 더 맛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인공 화학 물질인 유동 파라핀을 발라 코팅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 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사과를 그냥 대충 씻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뒤이어 좋은 사과를 고르는 법과 깨끗이 씻어 먹는 법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체크포인트 넷. 아침에 먹는 사과가 독이라고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낮에 먹는 사과는 은사과, 밤에 먹는 사과는 톡사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경우 사과를 먹는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과가 저녁에 독이 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과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을 유도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장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과의 섬유질이 잠을 방해할 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고,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오히려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과에 유기산의 일종인 사과산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산이 위벽을 자극하고 속 쓰림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사과는 신맛이 나지만 중알칼리성 식품으로 오히려 위와 식도 역류 질환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위산 역류를 일으키는 음식은 잠들기 직전에 야식으로 먹는 고지방 고열량 식품이에요. 야식을 먹는 습관 자체가 속 쓰림과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약할 경우 과일은 늦은 밤에 먹는 것보다 아침이나 낮에 먹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위장 기능이 약하고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과 평상시에 소족냉증이 있으시거나 몸이 냉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냉한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굳어있는 공복에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체크 포인트 5. 사과 껍질은 깎아서 먹어야 하나요? 그냥 먹어야 하나요?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사과 껍질을 깎아 드셨던 분들은 영양소를 길바닥에 팍팍 버린 겁니다. 대중매체에서 사과의 효능에 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 껍질째 먹으면 몸짱 돼. 사과 껍질 대장염 낫는다고? 붉은 사과 껍질 뇌세포 파괴 막어. 사과 껍질에 염증성 장질환 억제 물질 있어. 이렇듯 사과 껍질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죄다 모여 있습니다. 사과 껍질 속에 있는 성분별 효능을 살펴보면 먼저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펙틴은 위액을 분비시켜 소화를 돕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번식하기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 운동도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도 좋겠죠. 그리고 중금속 해독 기능까지 있다고 하네요.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내로 배출시켜서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사과에는 유기산도 있는데요. 위의 활동을 촉진해 위액 분비와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기산은 체내의 젖산을 감소시켜 피로를 풀어주고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과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요. 당분 흡수를 조절해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하고 혈액 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 기능을 강하게 하고 담배 연기나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성분으로 트리테르페노이드가 있어요. 암을 억제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항염, 항균 작용을 도와주고 대장암과 간암을 예방해준다고 하니 사과 껍질을 안 먹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 외에 사과에는 근력과 지구력을 상승시키는 우르솔산이나 비타민과 칼륨, 안토시아닌 등 수많은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어요. 사과의 효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다이어트 효과. 브라질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과체중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300g씩 먹는 경우와 과일 대신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사과를 먹은 여성의 체중 감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과는 고섬유질로 식후에 포만감을 증대시키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장운동 개선. 사과에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펙틴이 풍부해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비와 설사 해소에 좋습니다. 세 번째, 노화 방지 항산화 효과.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계의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또한 사과의 케르세틴은 혈장 속 과산화 지질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혈압 강화.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소금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장에서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결합하여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사과에는 다른 과실에 비해 비교적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다섯 번째, 호흡기 질환 예방.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정도의 사과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의 위험이 약 23%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섯 번째,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사과를 매일 섭취하면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7번째, 동맥경화 예방.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6개월간 준 결과 동맥경화 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8번째, 당뇨병 예방. 정제된 사과 섬유에는 수용성 식물 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물 섬유는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며 동시에 점성을 띱니다. 음식은 이 점성에 의하여 위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되므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암 예방. 사과의 파이토케미컬은 인체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10번째, 구강 건강.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로 인해 씹는 횟수가 늘어나 안면근육 운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뇌혈류가 증가하며 잘 씹어야 하므로 타액 분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는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잠깐, 사과를 껍질째 먹어야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과 과육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양소는 껍질과 과육 그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제거한 후 사과를 섭취하게 되면 그 좋은 영양소를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과를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하는데 사과에 묻은 잔류 농약은 어떻게 제거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식약청과 농촌진흥청에서 공개한 방법에 따르면 사과를 물에 푹 담근 뒤 씻어 먹는 걸 추천하고 있는데요. 농약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농약 중 수용성 성분은 이렇게 물에 녹아 나가지만 지용성 성분은 물로는 씻겨 나가지 않는다는 거 아셨나요? 사과에 묻은 지용성 농약은 녹여낼 수 있는 용매가 필요한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소주와 식초입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님에 따르면 물과 소주와 식초의 비율을 10대 1대1로 제한합니다. 만약 물 10컵의 분량의 사과를 담그면 식초 1컵과 소주 1컵을 부어주는 것이죠. 이 물에다가 사과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그면 됩니다. 중간중간 손으로 휘저어주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과 고르는 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과일 코너 직원이 알려준 명품 사과 고르는 법 5가지입니다. 첫째, 사과 표면에 땡땡이가 많은 것을 고르세요. 사과 표면을 보면 노란빛의 조그마한 땡땡이가 보이는데요. 햇볕을 많이 받은 사과일수록 더 많은 땡땡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땡땡이가 많을수록 당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둘째, 사과 꼭지가 싱싱한 것으로 고르세요. 저장 사과인 부사를 제외한 새로 나오는 사과의 경우 꼭지가 싱싱한 것이 더욱 아삭하고 맛있는 사과입니다. 셋째, 사과 겉 표면이 까칠까칠한 사과를 고르세요. 매끈한 사과는 봉지를 씌워 재배한 것으로 당도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넷째, 만졌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사과를 고르세요. 만졌을 때 돌처럼 딱딱하고 크기에 비해 무거운 사과일수록 좋답니다. 딱밤을 때리듯 톡하고 튕겼을 때 속이 꽉 차 있고 과육이 단단한 사과에서는 맑은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붉은 빛을 띠고 푸른기가 없는 사과를 고르세요. 푸른 빛이 도는 사과는 아직 덜 익은 사과로 맛이 덜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사과는 식물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에틸렌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있던 과일이나 채소들이 쉽게 시들고 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과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따로 보관해주세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과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되셨나요? 낙엽수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효능이 많은 사과. 오늘은 우리 모두 사과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